사실 인공지능은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그 시스템 자동화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에 일반인들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인지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알고리즘인지 잘 구별이 안 됐죠. 근데 이 챗GPT가 그 채팅 방식으로 그 UI를 쉽게 제공을 해주면서 너도 나도 AI를 활용하는 세상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챗GPT를 만든 오픈 AI라는 기업이 일론 머스크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론 머스크가 창립자이지만 지금은 떠났죠. 그거는 이 챗GPT에 그늘이 있어요. 네,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일론 머스크의 입장에서 이 문제점이 도대체 뭔지 왜 떠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2015년도에 나온 그 오픈 AI 성명서예요. 그러니까 창립 목적을 여기다 기재를 해놨죠. 여기 보시면은 그 비영리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논프라핏 그리고 뭐 파이낸셜 리턴이 필요가 없고 파이낸셜 아블리게이션도 없다 하면서 우리는 그 수익 창출해야 될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인류 전체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뭐 디지털 지능을 개발할 것이다. 뭐 금전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뭐 인간의 뭐 긍정적인 영향을 위해서만 우리 개발을 하는 그런 뭐 비영리 인공지능 연구 기업이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구체적인 창립 목적으로 이 AI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내 이익, 그 주주들의 이익보다도 선한 연구 결과 이거를 우선시하겠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죠. 결국에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우리가 뭐 예상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뭐 그걸 구구절절히 다 말씀드릴 건 아니고 결국 이런 그 인공지능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 첫째는 비영리로 간다. 왜냐하면은 영리가 돼버리면 주주 목적에 휘둘리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거 안 하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모든 게시물들 다 오픈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픈 소스로 만들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쓸 수 있게.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그 오픈 소스를 더 개선을 해서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개발하자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특허가 있더라도 이걸 다 공유를 하겠대요. 그러니까 다 풀어버린다는 거죠. 혹시 특허를 우리가 만든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좋은 뜻으로 만든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 공동 의장,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대표죠. 이 공동 대표를 샘 알트만이라는 사람과 일론 머스크가 둘이 공동 대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런 그 비영리 기업을 왜 만들었냐면 기본적으로 일론 머스크는 그 인공지능을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인공지능을 악마라고 얘기하면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게 악마를 소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든 비유가 우리가 악마를 소환하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한 손에는 그 오각형, 그러니까 악마를 소환하는 그 소환 마법이죠. 소환 마법을 행하면서 한쪽에는 성수를 들고 내가 이 악마가 튀어나오면 나 이 악마를 성수로 컨트롤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되는 꼴을 못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강한 상대를 절대 컨트롤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거고 결국 인공지능은 사람보다 강해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 규제, 관리 감독 그리고 인공지능을 정말 투명하고 안전하게 개발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뭐 일론 머스크만의 생각은 아니에요. 이렇게 걱정을 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 샘 알트만이라는 사람은 이 Y 컴비네이터의 전 대표예요. 그러니까 Y 컴비네이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초기 투자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처음에 창업하자마자 뭐 사람 한 두세 명 있고 밸류가 뭐 한 20억에서 30억 그 언더 싸면 좋겠죠. 낮은 밸류에 있는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고 지분을 받고 컨설팅을 제공하고 뭐 투자자도 유치시켜주면서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니까 아주 극초기 기업을 도와주는 걸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기업이 바로 이 Y 컴비네이터예요. 어쨌든 이런 비영리 기관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자금 필요하죠. 다 무료로 와서 일을 하지도 않을 테고 사무실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컴퓨팅 파워를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무려 10억 달러를 지원을 해요. 기부하는 거죠. 여기 기부자들의 명단이 샘 알트만이랑 뭐 일론 머스크도 있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실리콘밸리에서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아마존도 있죠. 그리고 인포시스라는 뭐 인도의 이제 두 번째로 시총이 큰 IT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쟁쟁한 사람들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다 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로부터 투자가 아닌 기부를 받아서 이 기부금으로 우리가 안전한 인공지능을 위해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게 오픈 AI의 설립 목적이자 취지였죠. 그리고 들어가는 돈이 물론 우리가 10억 달러를 총 받기로 했지만 극히 일부만 사용할 것 같다.
큰 돈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 대부분 인건비랑 약간의 이제 컴퓨팅 파워를 쓰는 그런 비용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설립 초기에는 큰 돈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제 최근에 그 챗GPT 3.0, 3.5가 나온 다음에 그 스탠포드에서 그 알파카 AI라는 걸 만들었는데 기능이 거의 비슷하다. 우리가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들이고 기능이 거의 비슷한데 이 훈련 비용이 $600밖에 안 든대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든다는 거예요. 이런 그 AI 자체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거에는. 다만 비용이 적게 들지만 그럼 도대체 돈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 왜냐하면 샘 알트만이 최근에 얘기한 게 그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유지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돈 도대체 어디 들어가는 거냐? 그래서 알파카 만들면서 얘기한 내용이 이게 개발하는 데는 돈이 사실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지만 사후 교육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요거는 도대체 사후 교육이 뭐냐? 요거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그 강화 학습에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결국에는 제품화를 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그 AS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유지하고 그리고 그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개발하는 데는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10억 달러를 받고 이걸로 굉장히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연구 개발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창립을 하고 1년이 살짝 안 된 시점에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우리가 협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애저 시스템을 뭐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뭐 좀 지원을 받아서 인공지능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은 하지 마. 앞으로도 계속 공유할 거야. 오픈 소스야. 그래서 이걸 계속 출시할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우리의 설립 목적은 전혀 바뀐 게 없다. 뭐 이런 취지로 같이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여기서 갑자기 왜 튀어나온 걸까? 사실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당연히 IT 기업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그 전에도 단독으로 또 개발을 해왔어요. 근데 2016년 초에 테이라는 트위터에 탑재되는 인공지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챗봇인데 이걸 만들었다가 하루도 안 돼서 폭망을 한 그런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테이 트윗이라는 게 18세에서 24세 정도의 연령대를 가진 젊은 사람들의 그 취향과 기호에 맞춰서 거기에 이제 학습을 하고 그 학습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댓글도 달고 글도 달아주는 건데 여기서 사람들 댓글을 달면서 16시간 동안 이게 막말을 엄청나게 쏟아내요. 난 뭐 페미니스트가 싫고 지옥에 다 태워버려야 된다 막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9.11 테러 사건은 부시가 저질렀고 야 히틀러가 야 우리 원숭이보다 낫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원숭이는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바마를 원숭이로 그러니까 흑인 비하에 뭐 9.11 테러에 대한 뭐 그런 음모론까지 막 얘기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꺼내놓는 거죠. 그래서 뭐 트럼프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야.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 당시 인터넷에서 어떤 이슈가 되던 어떤 특정 여성을 막 이런 식으로 비난도 하고 그러니까 성차별 발언도 어마어마하게 해요. 심지어 이 홀로코스트도 다 조작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유태인들이 가만히 있냐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그 아픈 기억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여기 자체적으로도 개발을 하지만 인공지능 개발을 하지만 이제 오픈 AI라는 기업 그러니까 샘 알트만이 인맥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이 투자 유치하는 그런 전문적으로 유치하는 애기 때문에 당연히 인맥이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MS가 합류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같이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해나가는 거였죠. 근데 이렇게 뭐 오픈 AI하고 MS가 처음에는 선한 목적으로 시작을 했겠지만 이 굴러가다가 한 2년 정도 지나서 이런 기사가 떠요. 그러니까 발표하기에 너무 위험한 단어 예측 훈련 모델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게 그 악용을 우려해서 공개 안 할래.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거의 공개를 안 하고 아주 일부의 그런 뭐 효과를 알 수 있을 정도 뭐 이런 내용만 공개를 해버려요. 근데 이 기사에 이 당시 쏟아진 기사의 대부분은 뭐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지원을 한다. 그런 기업이 야 너무 위험한 인공지능을 만들었대라고 이제 기사가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야 머스크 너 그렇게 위험한 인공지능을 네가 만들었어? 너 그런 거 안 만든다 그랬잖아. 거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하는 말이 내가 명확히 얘기할게. 나는 1년 동안 거기 관여한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년 전에 기사를 한번 찾아보면 뭐 이런 기사들이 몇 개 있었어요. 크게 이슈가 되진 않았는데 컨플릭트가 발생을 해서 그 일론 머스크가 떠났다. 서로 목적이 안 맞아서 떠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뭐 명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컨플릭트가 발생했다라는 게 뭐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내부자들이 갖고 있는 기업들 사이에 기업의 이익이 대립되기 때문에 이제 컨플릭트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의 의견 대립 때문에 컨플릭트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기업의 컨플릭트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 당시에 그 기부하던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IT 개발자, 투자자, 인포시스랑 그 아마존 같은 그 다 인공지능 개발하는 기업들이잖아요. 일론 머스크만 컨플릭트가 발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손해를 보면 오히려 그런 기업들이 손해를 보죠. 왜냐하면은 오픈 AI는 처음부터 그냥 다 공개하는 걸 목적으로 만든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컨플릭트가 발생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다 배우는 족족 다 공개할 거고 내가 돈 버는 게 목적도 아닌데 오픈 AI에 어떤 컨플릭트가 발생을 하겠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결국 기업 대 기업의 컨플릭트는 발생할 게 없는 거고 내부적인 의견 충돌의 컨플릭트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테슬라와의 그 컨플릭트는 제가 보기엔 전혀 아니고요. 내부자들, 그러니까 뭐 샘 알트만하고 결국엔 일론 머스크의 충돌이 발생을 했던 거죠. 그럼 왜 나간 거냐? 뭐가 의견이 안 맞아서. 이게 머스크 나가고 나서 2달 만에 오픈 AI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야, 우리가 그 우리 사명, 그러니까 우리 일을 좀 해보려고 했더니 야, 돈이 많이 필요해 이거예요. 상당한 자원, 여기서 자원이라는 게 결국 이제 인건비하고 컴퓨팅 파워인데 컴퓨팅 파워를 사용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발비 자체 1차 연구, 그러니까 상업화가 목적이 아니고 순수 연구 개발을 위한 1차 목표는 사실은 인건비밖에는 돈이 잘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물론 컴퓨터도 쓰겠지만 그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찌됐든 이렇게 언어를 약간 미묘하게 표현을 하면서 그 돈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슬슬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발표를 하고 나서 약 1년 정도 지나서 정확히는 1년이 조금 안 됐죠. 여기에서 캡드 프라핏이라고 이익 제한 회사라고 걸 만들어서 야, 우리는 이제부터 오픈 AI에서 오픈 AI LP로 새로운 기업을 만들었어. 그리고 이거는 그냥 영리 회사, 이익 회사가 아니고 이익 제한 회사야. 이렇게 이제 공표를 해요. 그러면서 수익률을 투자금의 일부로 제한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캡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이름은 오픈 AI를 거의 그대로 쓰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투자금의 몇 배? 이게 도대체 몇 배냐? 100배예요, 100배. 초기 투자금에 100배를 버는 게 근데 이게 이익 제한 회사가 맞느냐? 의문이죠. 예, 주식 투자해가지고 100배 버시는 분들이 뭐 몇 분이나 있으시겠어요. 제 주변에는 못 봤는데 마이너스죠, 대부분 분들이. 그리고 오픈 AI라는 이름을 그대로 쓴다라는 것도 사실은 의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기업은 원래는 그런 연구기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서울대라고 보시면 돼요. 재단법인 서울대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식회사 서울대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고, 근데 예전에는 비영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리로 하면 조금 미안하니까 제한이라는 말을 붙여놓고 그 제한된 금액이 100배로 이제 제한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좀 이런 어이없는 정관 변경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지금 3월 달에 이거 변경했잖아요. 3개월 지나서 10억 달러 투자를 받아요. 좀 이상하죠? 왜냐면 원래 일론 머스크랑 다른 사람들이 그 기부하겠다는 돈도 10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걔네들 다 뭐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쫓아낸 것 같은데 쫓아내고 다시 이제 MS에서 10억 달러를 받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상용화 얘기를 이제부터 꺼내요. 상용화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MS가 이제 우리의 우선 파트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MS하고 단연간의 독점적인 컴퓨팅 그 파트너십을 발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애저를 써서 개발을 하고 애저를 써서 학습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올해 그러니까 챗GPT 3.5가 대박이 나고 나서 올해 이제 100억 달러를 투자를 받기로 하죠. 그리고 이때 회사 가치, 그러니까 오픈 AI의 회사 가치는 290억 달러로 평가를 해요. 그리고 일반적인 그 보통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상장한 다음에 주식을 팔거나 뭐 M&A를 하면서 돈을 이제 엑시스를 하게 되는 그런 재무적 투자자들도 많지만 이런 이제 기업과 기업의 그런 투자는 이제 전략적 투자를 많이 하죠. MS가 자기 챗GPT를 자기 서비스에 엮어서 MS의 비즈니스와 시너지를 내는 거인 거죠. 일반적인 투자 방식하고는 좀 다르고요. 오픈 AI가 계속 컴퓨팅 소스를 쓸 거 아니에요. 그 컴퓨팅 비용, 그 애저 사용 비용도 계속 지급을 아마 이 돈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MS에서 100억 달러를 받아서 상당 부분은 애저 서비스에 대한 비용으로 돌려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줬다 뺏는 거예요. MS는 100억 달러를 줬다. 그럼 이 중에서 뭐 몇억 달러에서 몇십억 달러는 다시 이제 회수를 하겠죠. 이 서비스 이용 비용으로. 그리고 그 필터링에 대한 그 강화 학습도 계속 해줘야 돼요. 혐오적인 단어를 챗GPT가 내뱉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강화 학습에 그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도 MS에서 받은 돈으로 해결을 하겠죠. 결국에 이제 MS는 그 애저 서비스로 돈 일부를 회수를 하고, 그리고 빙이나 오피스에 탑재를 해서 자기 비즈니스로도 또 돈을 벌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오픈 AI의 수익금의 75%를 먼저 회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 가지로 돈을 이제 회수를 하는 거죠. MS는. 그러면 이제 오픈 AI가 불리한 거냐?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오픈 AI가 뭐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1조를 받았다. 1조를 투자를 받아서 5천억을 우리가 비용으로 쓰거나, 아니 5천억이 아니고 9천억을 돌려준다 하더라도 오픈 AI는 나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290억 달러로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오르지 떨어지겠냐고요. 그럼 나중에 M&A를 하든 아니면 상장을 하든 오픈 AI에서는 나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기업 가치가 이미 어마어마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저 100억 달러를 갖고 또 연봉도 빵빵하게 주겠죠. 결국 주주가 아닌 그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 설립 취지나 목적은 뭐 개나 줘버린 이런 꼴이 됐어요 이미. 이래서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제 기부금 많이 내서 학교도 만들고 내가 이사장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속원들이 이 학교 말고 우리 그냥 주식회사 만들자 하면서 너 할 거야 말 거야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야 그거 우리 목적이랑 위배되잖아. 야 우리 돈 벌려는 게 아니잖아. 너희들 다 돈 많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른 애들이 그럼 너 나가. 이렇게 된 거죠.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그 이 팀 어번이라는 사람이 야 내가 트위터에 올리는 글과 똑같은 글씨체 그 똑같은 문체로 오픈 AI가 그 챗GPT가 다 베낀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일론 머스크가 그런 거죠. 그래? 알았어. 이제 알았어. 챗GPT가 트위터까지 학습을 하고 있었구나. 접속을 이제부터 차단을 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죠. 니네들이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게 오픈 AI는 원래는 이 오픈 소스 그리고 비영리 단체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전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변질됐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면 왜 지금 일론 머스크가 그냥 단순히 배가 아파서 그런 거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뭐냐면은 이 샘 알트만, 지금 오픈 AI의 대표인 샘 알트만이 이런 식으로 툴툴대요. 아니 사람들이 니네들이 검색을 해서 니네들이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성차별적인 내용, 혐오적인 내용이 나오는 건데 그거 갖고 또 왜 우리 보고 또 뭐라 그러느냐. 니네들이 검색해놓고 우리가 그 검색 결과를 알려줬는데 원하는 대답을 안 알려주면 그거 갖고도 지랄. 알려주면 이상한 거 알려줬다고 지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툴툴대요. 그랬더니 이 앤디라는 사람이 이 워크 세팅,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그 의견을 제안하는 이런 필터링 기능에 대해서 이걸 옵션으로 해라. 혐오적인 내용이 검색하고 싶은 사람은 검색하게 결과를 보여주고 싫어하는 사람은 끄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거죠. 유튜브로 치면 뭐 유튜브 어린이용 뭐 이렇게 따로 만드는 게 어떻겠냐 이런 건데, 일론 머스크의 생각은 그거예요. 그런 거는 거짓말이고 위험한 거야.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 워크 세팅, 워크 AI라는 건 그 편향된 AI를 말해요. 그러니까 사회 정의, 평등, 성차별 용어 이런 것들을 남발을 하면 그 결과가 예전에 그 테이 챗봇, MS가 예전에 출시했다가 폭망한 그 테이 챗봇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AI가 사람과 같은 자아를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결국에는 그런 편견과 차별을 인식을 해서 스스로 AI가 대처를 하면 좋은데 지금 기술상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거를 강화학습을 통해서 이런 대답을 걸러내는 필터링 기능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일종의 안전장치인 필터링 기능이 있으면 좋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의 생각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 강화학습, 그러니까 필터링을 도대체 누가 결정하냐 이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야, 연구소에 있는 세네 명의 그 화이트 코트 핵심 연구원들이 다 결정을 하는 건데 과연 이 엔지니어가 뭐라고 선악을 결정을 하고 사회적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걸 니네들이 왜 결정하고 있냐 이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모델이 공개가 되지도 않았고 오픈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수수께끼로밖에 남을 수가 없고 소수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그 인류의 생각을 조정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앙 집중식 모델의 수수께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챗GPT는 이 케냐에 외주를 줘서 시간당 $2의 외주를 줘서 이런 강화 학습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케냐 사람들이 그럼 뭐 텍스트, 이미지, 그럼 뭐 비디오나 오디오 이런 걸 다 보고 근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의 그런 폭력적이고 증오적인 내용, 그럼 뭐 성적 학대 내용 내용들이 되게 많겠죠. 그럼 여기에 얘네들이 라벨링 작업을 해서 그 오픈 AI에 전달을 해주면 거기에서 결정을 하겠죠. 이런 것들은 빼. 이거 넣어. 이런 거는 다 필터링해. 이런 식으로 학습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결국 어떤 내용을 필터링하게 될지는 오픈 AI에서 다 정하는 거죠. 그리고 정하는 기준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만 알겠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게 원래 내가 창업을 할 때는 이 구글과의 그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구글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MS가 이거를 효과적으로 지배를 하는 그냥 이익회사도 아니고 캡트, 프라핏도 아니고 맥시멈 프라핏 기업이 돼버렸다. 이건 내가 의도한 바가 전혀 아니야.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게 최근에 올린 그 밈이에요. 그러니까 워크 AI, 그러니까 이 편향된, 통제된 그런 필터링된 AI와 클로즈드 AI, 그러니까 이게 오픈 AI죠. 변질된 오픈 AI. 이런 그 편향되고 필터링된 AI에 대해서 맞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나가서 정리해 주겠어 이거예요. 베이스드 AI는요 그 뭐 슬랭이긴 한데 속어죠. 그럼 뭐 진실한 AI 뭐 이런 거 편향되지 않고 순수한 뭐 이런 뜻이죠. 사람들이 지금 뭐 일론 머스크는 뭐 이런 밈을 올리면 또 창업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름 베이스드 AI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지금 실제로 그 구글에서 나온 엔지니어 분과 새로운 기업을 만들려고 지금 뭐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일론 머스크를 기업가로서는 존경을 하지만 너무 지 맘대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지 맘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확한 목적과 로드맵이 있죠. 그리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중간중간에 그런 수익화 모델을 넣는 것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현상에 대해서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대응책을 만들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찾아서 실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론의 그런 생각과 행동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뭐 필요하다면 따라하거나 또 일론이 만들어가는 그런 거대한 흐름, 뭐 예를 들면 그런 전기차부터 해서 그런 이제 로켓 개발 이런 거대한 흐름에 우리도 어떻게 여기에 탑승을 할 것이냐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그 일론 머스크가 하는 그런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죠. 뭐 뉴럴링크도 있고 뭐 테슬라, 뭐 스타링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기업들에서 대해서도 좀 같이 살펴볼게요. 어떤 생각을 갖고 도대체 이 기업들을 왜 하는 거냐 고민이 필요한 거죠.